새벽 5시, 박도연은 여느 때처럼 공장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철문 소리가 텅 빈 골목에 메아리 쳤다. 30년 전 이곳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주변 공장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계음과 용접 불꽃으로 거리가 살아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도현의 공장을 포함해 겨우 3곳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도현은 낡은 선반 기계 앞에 섰다. 손때 묻은 레버를 당기자 기계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늘도 납품해야 할 부품이 있다. 크지 않은 주문이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정하윤이었다. 한 달 전 상공회의소 지원 프로그램으로 배치된 신입 디자이너였다. 28배 젊은 여자는 도시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다며 이곳에 왔지만 도현의 눈에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만 보였다.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어제 말씀하신 설계 수정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작업 시간을 2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윤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3차원 모델링으로 구현된 새로운 공정이었다. 도현은 화면을 흘낏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론이고 현장은 달라요. 우리 기계로는 그렇게 못 만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개선할 돈이 어디 있어요? 있는 걸로 하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하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도현도 그녀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다만 변화에는 비용이 따르고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점심때쯤 공단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었다. 도현과 하윤은 다른 공장주들과 함께 그 앞에 모여들었다. 공단 재정비 구역 선정. 이게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다. 공고문에는 이 지역이 경제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며 노후 공장에 대한 철거와 업종 전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었다. 지원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지만 철거라는 단어가 더 크게 다가왔다. 이거 우리 쫓아내겠다는 거 아냐? 옆 공장 사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이렇게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대요.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이너스. 박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공고문의 글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이렇게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낡은 회의실은 공장주들로 가득 찼다. 도현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하윤이 그 옆에 섰다. 단상 위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올라섰다.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이서진 국장입니다. 60대 초반의 서진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공단은 지난 5년간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경제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래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에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이 떴다. 최첨단 건물들이 들어선 공단 조감도였다. 도연의 눈에는 그저 허황된 그림으로만 보였다.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들은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앞줄에 앉아있던 공장주 한 명이 벌떡 일어섰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전 지원금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보상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장님, 합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돈 몇 푼 받고 떠나라는 게 합리적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진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도연 사장님이시죠? 사장님 공장이 첫 번째 대상 목록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대상. 그 말은 곧 퇴출 1순위라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하윤이 뒤따라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때 서진이 그들을 지나쳐갔다. 도연은 그를 불러 세웠다. 국장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서진이 멈춰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공단을 살리려는 겁니다.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윤이 도연을 바라봤다. 사장님, 방금 그 말.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위로의 말로 들렸다. 공장으로 돌아온 도연은 문 앞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다. 값비싼 정장에 환한 미소를 띤 얼굴. 박도연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프라임 디벨롭먼트의 최문식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회의 소식 들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사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문식은 친근하게 다가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장님, 이 땅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팔면 새로운 곳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돌려줬다.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제안서라도 한번. 됐습니다. 도연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문식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도 곧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전화를 걸었다. 네, 사장님. 첫 번째 타겟 접촉했습니다. 조금 더 압박하면 넘어올 겁니다.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공단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최문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연이 거절할수록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건드리면 무너진다는 것을요. 이틀 후 공장 주력 기계인 선반기가 멈춰섰다. 도현과 직원들이 달려들어 살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사장님, 이거 완전히 나간 것 같은데요. 부품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어? 최소 500은 봐야 할 겁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500만 원.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은행 대출은요?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도연은 고장난 기계 앞에 주저앉았다. 30년을 함께한 기계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손이 차가운 철판을 쓰다듬었다.
바로 그날 오후 최문식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고급 양주 한 병을 들고 왔다.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도연은 지쳐 있었다. 거절할 힘도 없었다. 문식은 책상 위에 양주를 올려놓고 앉았다. 기계 고장났다면서요? 제가 다 알아요. 이 동네가 좁잖습니까?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저는 사장님 같은 분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문식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한 제안서입니다. 사장님 땅 시세의 150%로 매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전 지원금까지 합치면 새 공장 차리고도 남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확실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30년간 벌어들인 돈보다 많았다. 게다가 사장님, 여기 계속 버티신다고 해결됩니까? 철거 1순위잖아요.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좋은 조건으로 나가는 게 현명한 겁니다. 문식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현실적으로 들렸죠. 도연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유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우연히 밖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최문식이 다른 공장주들과 만나고 있었다.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서류를 펼쳐 보이고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하유는 급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 동네 전체를 매입하는 겁니다. 쇼핑몰 들어오면 땅값이 10배는 뛸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비싸게 사준다는 겁니까? 지금은 좀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해야 큰 물고기를 잡죠. 여러분이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갈 겁니다. 하유는 숨을 죽였다. 문식은 공장주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공단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이었다. 하유는 급히 공장으로 돌아왔다. 도연은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문식이 두고 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장님, 왜 그래요? 사장님,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유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문식의 진짜 목적, 공단 전체를 노리는 계획, 공장주들을 하나씩 꺾어가는 수법까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저 좋은 조건이라는 것도 미끼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기계는 고장났고 돈은 없고 철거 1순위라는 낙인은 찍혀 있었다. 알았어요. 그래도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서진 국장님을 만나야 해요.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서진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이서진을 만나기 위해 상공회의소로 향했다. 하윤이 동행했다. 낡은 건물 3층, 복도 끝 사무실 문패에는 이서진 국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자 서진이 서류 더미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국장님, 최문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프라임 디벨롭먼트 대표 말씀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윤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식이 공장주들을 하나씩 만나며 매입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 그의 진짜 목적은 공단 전체를 쇼핑몰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까지. 서진은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그럼 아셨습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박 사장님,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단 재정비 프로젝트, 제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단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철거하고 새 건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남은 장인들과 젊은 인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는 공단 혁신 제작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진짜 계획입니다. 낡은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전통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제작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요. 도연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상세한 설계도와 예산안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산 때문입니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최소 100억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된 건 30억 뿐입니다. 나머지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역을 정리해 그 돈으로 나머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윤이 물었다. 그럼 사장님 공장이 1순위가 된 이유는요? 서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박 사장님 공장 위치가 프로젝트의 중심부입니다. 그 자리에 공용 작업장과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여러분과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도연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다. 그의 공장 자리에 계획된 건물의 투시도가 보였다.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과 방문객들이 구경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국장님,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공장 직원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문식이라는 사람이 다른 공장주들 데리고 와서 사장님 설득하러 왔습니다. 도연과 하윤, 서진은 급히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앞마당에는 이미 5명의 공장주들이 모여 있었다. 문식이 그들 앞에 서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사장님 오셨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사장님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공장주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문식이 비웃듯 말했다. 이용이라니요. 저는 공정한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오히려 국장님이 여러분을 속인 거 아닙니까? 철거한다면서 뭐가 달라집니까? 서진이 앞으로 나섰다. 최 대표님, 당신의 진짜 목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단을 쇼핑몰로 만들려는 거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문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도연이 공장주들에게 서진의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러분, 진짜 계획은 이겁니다.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장주들이 파일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설계도를 본 한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 공장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식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허황된 꿈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차라리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산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돌아봤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여러 투자사와 접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장주 여러분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일주일 안에 투자 확정을 받아오겠습니다. 도현이 물었다. 정말 가능합니까? 제 30년 공직 생활을 걸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공장주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때 도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하겠습니다. 30년을 여기서 버텼는데 조금 더 믿어보겠습니다. 1명, 2명, 공장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문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 다시 없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진은 약속을 지켰다. 두 곳의 대기업과 한 곳의 투자 펀드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했다. 예산은 150억으로 늘어났다. 공단에는 공사가 시작됐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새로워졌다. 도연의 공장도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하윤의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됐다. 석 달 후 도연은 새로 단장한 공장 앞에 섰다. 예전의 낡은 외관은 사라지고 유리와 철골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건물이 서 있었다. 하지만 내부의 오래된 기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장님 어떠세요? 하윤이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공단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었다. 좋아요. 낯설지만 나쁘지 않네요. 공장 문을 열자 새로운 젊은 직원들이 기계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도현의 오래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원한 사람들이었다. 박 사장님, 이 부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20대 중반의 청년이 공손하게 물었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자,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해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손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저녁 무렵 서진이 공장을 찾아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은 공장 밖을 바라봤다. 다른 공장들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다. 기계 소리가 다시 공단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다. 다음 주에 대학교에서 견학 온답니다. 학생들이 전통기술 배우고 싶어 한대요. 그래요? 좋지.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혼자 공장에 남아 오래된 선반기 앞에 섰다. 30년을 함께한 기계는 여전히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버틴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구나. 변해야 살아남는 거였어. 그는 기계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공단은 다시 살아났고 도연은 새로운 시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